김광현 선수나 류현진 선수가 던질 때도 갑자기 뒤로 나가서 로진을 만진다거나 마운드 주위를 한번 삥 돈다거나 그럴 때는 류현진 선수가 젠슨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계속 대화하는 중이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이다 라고 공 하나가 딱 이견이 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카운트에 따라서, 주자 상황에 따라서. 너는 왜 그 사인을 내니? 너는 왜 그걸 던지고 싶니? 돌았는데 여기 수비수가 있는 거야. 공이 지금 가는 게 보여. 그대로 가면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피했어. 이거를 주자 수비수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피했다? 아니거든요? 더워. 네, 반갑습니다. 아재야. 오늘은 뭐 두서없이 매주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업템포 투구예요. 업템포. 빨리 던진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세인트루이스에서 뛰고 있는 김광현 선수가 투구 간격이 굉장히 짧죠. 공 받고 사인 교환하면 바로 던지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KBO 리그에서도 투수들의 투구 간격은 빠를수록 좋다. 이른바 업템포 투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빨리 던지고 싶다고 다 빨리 던져지는 건 아니거든요. 투수들도 리듬이라는 게 있고 공을 하나하나 던지다 보면 호흡이 또 가빠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투수는 지방구단의 모 투수 선발로 나왔을 때 초반에 잘 던지다가 갑자기 이렇게 숨을 쉴 때가 있어. 가슴으로. 그러면 지친 거예요. 교체 시기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어요.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게 사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메트로놈을 켜놓고 메트로놈에 맞춰서 공을 던지지 않는 이상은 자기만의 리듬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어려워. 왜냐하면 타자들도 자기 리듬이 있거든. 그 리듬과 리듬의 싸움이야. 그래서 투타 대결이 타이밍 싸움이다. 예전에 두산에서 뛰었던 장원진 코치는 껌을 못 씹었대요. 껌만 씹으면 이 씹는 리듬하고 공에 대응하는 그 리듬하고 계속 엇박이 나서 도저히 나는 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되게 긴장이 되고 하면 그냥 청심환을 하나 먹고 타석에 들어가지 껌을 씹으면서 타격은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야기들도 했었어요. 그만큼 호흡 조절하는 것도 사실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것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 본격적으로 업템포에 대한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공을 던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투수 출신 코치들, 감독들에게 많이 여쭤봤어요. 공통된 의견으로는 스프링 캠프 때 훈련을 해야 된다. 캠프에 가면 불펜 피칭 하잖아요. 그 불펜 피칭 할 때 보통 뭐 오늘은 30개, 50개, 뭐 오늘은 100개 뭐 이런 식으로 개수를 정해놓고 불펜 투구를 합니다. 그럼 투수들이 그 안에서 포심, 투심, 컷,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 이런 것들을 두루 점검을 하고 투수가 좀 많을 때는 본인이 이 설정을 해요. 투아웃, 주자 1, 2루, 2대5. 그러면 초구 어디, 2구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시뮬레이션 하기도 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50개를 뭐 예를 들면 10분이라고 시간 제한을 두는 거예요. 10분 안에 50개를 볼배합 해가면서 던지는 훈련을 스프링 캠프 때 충분히 하라는 거지. 그래야 그 리듬에 맞춰서 투수뿐만 아니라 포수도 그 리듬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로바로 사인을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호흡을 맞추는 훈련을 캠프 때 충분히 해둬야 그리고 시범 경기 때 어느 정도 적용을 해봐야 실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 호흡이 더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긴장감에 함성 소리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평소 100%로 불펜에서 던진다고 하면 마운드 올라가면은 보통 한 70%, 에이스급도 80% 정도밖에 기량을 발휘할 수 없다고 해요. 그만큼 긴장감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캠프 때부터 단계적으로 훈련을 충분하게 해둬야 업템포가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공통적으로 많았습니다. 하고 싶다고 나 1부터 업템포 할래 한다고 될 게 아니라는 거지. 그 김광현이나 류현진이나 뭐 이런 투수들의 투구를 보면서 프로 선수들 중에 나도 투구 간격을 좀 빨리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은 머리로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먼저 좀 하고 불펜 투구 할 때 등판 간격 사이 불펜 투구 하잖아요. 불펜 투구 할 때 시간 제한을 두고 투구를 하는 훈련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볼배합을 불펜에서는 실제로 타자가 없는 상태로 내가 볼배합을 하잖아요. 타자가 있을 때는 주자 상황, 카운트에 따른 뭐 노림수, 타자의 현재 컨디션, 오늘 내 구종의 구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배합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전력 분석을 해두고 초구를 던졌어. 초구에 바깥쪽 포심 낮게 하나 빵
탁 던지고 포수한테서 공이 날아오는 동안 2구 계산이 끝나야 돼요. 진짜 빠른 선수들은 2구, 3구까지 4구까지 계산을 하는 투수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건네오는 공을 받고 사인 교환하는데 투수랑 포수랑 이미 합을 많이 맞춰봤기 때문에 포수의 생각하고 투수의 생각하고 거의 한 70%, 80%는 일치해요. 다음 구종을, 코스를 미리 공을 던지는 순간에 그 다음 공은 뭐다, 그 다음 공은 뭐다,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 만큼 타자에 대한 연구를 정확하게 해둬야 된다. 물론 여기에 전제 조건은 내가 그걸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볼배합에 제구에 자신이 있다 하는 투수들은 그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또 추가로 필요한 것들이 포수와 대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흡이 맞아야 돼요. 나는 패스트볼 던지고 싶은데 포수는 자꾸 슬라이더를 요구해.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공 놓을 때 자신이 좀 떨어지죠. 자신감이 떨어지면 회전이 풀린다거나 변화가 안 된다거나 뭐 이런 또 변수들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 자신 없는 만큼 맞게 돼 있어요. 투수란 직업이 참 애매하죠. 내가 등판하지 않았을 때 포수하고 같이 계속 볼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공 하나가 딱 이견이 갈리는 경우가 생겨요. 카운트에 따라서, 주자 상황에 따라서 너는 왜 그 사인을 내니? 너는 왜 그걸 던지고 싶니? 이런 대화를 충분히 해보라는 거죠. 서로의 성향과 심리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류현진 선수가 젠슨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계속 대화하는 중이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중이다라고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지금 드린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업템포가 가능하다. 투수 코치들과 감독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프로야구를 보실 때도 김광현 선수나 류현진 선수가 던질 때도 갑자기 뒤로 나가서 로진을 만진다거나 마운드 주위를 한번 삥 돈다거나 그럴 때는 호흡을 가라앉히기 위한 행동이구나. 타자하고 호흡이 맞구나. 사인 교환해서 발을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호흡이 흔들렸거나 타자하고 나하고 호흡이 일치한다고 느꼈을 때 다른 공을 던지나 이런 것들까지 이제 염두에 두고 경기를 지켜보시면 정말 공 하나도 버릴 게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은데요. KBO 리그 선수들도 업템포를 하기 위해서 많은 팀들이 강요는 아니고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수들이 좀 투구 간격을 빨리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야 경기 시간도 좀 줄어들고 김광현 선수 공 던질 때 공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하잖아요. 기사를 쓰려고. 이닝이 종료되면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이거 체크하기가 바빠. 너무 빨라가지고. 기사를 쓰고 있으면 이미 다음 또 이닝을 하고 있어. 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경기 보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몰입도도 높아지고 집중도도 높아지고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좀 화제가 됐던 거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3피트에 대한 그 논란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3피트는 주자의 의도가 우선이에요. 규정에도 주자가 태그 당하지 않으려고 3피트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3피트 해봐야 91.4cm니까 한 요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거리, 성인 발로 이렇게 한 발 하면은 그 정도 너비가 나올 것 같은데 태그 당하지 않으려고 범위를 벗어나면 아웃이라고 판정이 돼 있어요. 이건 주자의 행동에 방점이 찍히는 규정인데 주자의 수비를 피하기 위해서 주자의 수비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의도, 타구를 처리하러 달려나오는 주자인데 내 주로에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갔다. 앞으로 돈다. 뒤로 도는 건 말이 되지만 앞으로 도는 거는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거죠. 이런 것도 3피트 규정에 저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런다운 플레이 중에 이렇게 가다가 딱 돌았는데 여기 수비수가 있는 거야. 공이 지금 가는 게 보여. 그대로 가면 아웃이잖아요. 그래서 피했어. 이거를 주자 수비수하고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피했다? 아니거든요. 그렇게까지 이타심 높은 선수들이 있을까 싶어요. 주자가 수비수가 앞에 있으니까 이거 태그 당하겠네 해서 피하는 거예요. 태그 안 당하려고. 그건 다 3피트 규정에 저촉이 돼야 된다. 적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될 때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도 저게 무슨 얘기지?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면 그건 설명하신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규정이 잘못됐거나 규정이 잘못됐을 리는 없잖아요. 있는 규정은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적용을 했으면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제아는 여러분들의 큰 사랑에 힘입어서 너무 재밌게 잘 했고 더 재밌는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재도 열심히 할 테니까 스포츠서울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더 많은 노력을 기대하면서 아제아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Goodbye.